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토요일 귀한 시간에 건강과 희망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학과 이제 전문이고요. 30년 전에 인구 10,000명 되는 조그만한 의대 그 가정학과를 김유빈 가정학과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학교에서 레지던트 때 배운 의료를 가지고, 그래서 5년은 그때 의료계를 선풍적으로 휩쓸었던 미국에서 온 따끈따끈한 비타민 요법을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저희가 병원 할 때만 해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을 제일 많이 본 날이 200명을 봤는데요. 그래서 200명을 보고 집에 가면은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숨이 차고요. 하루 종일 이제 숨을 조금 쉬고 말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줌이 마렵습니다. 하루 종일 오줌을 참아서. 예,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시골 병원이니까 한 30분 정도 앉아 계시는 데를 지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이따 가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진료를 하는 와중에 어, 3, 어,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담배를 폈었는데 저희 사무장님하고 이렇게 담배를 탁 펴면은 어, 패고 나서 집에 가면은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한 몇 달이 지나니까 담배를 한 절반쯤 피면 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때 이제 젊었죠. 3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의사니까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여보 이제 우리 병원도 이제 개업을 했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생명보험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생명보험 들려면 검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내과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심전도를 이렇게 쭉 찍는데 이제 제가 그 간호사 선생님 보고 심전도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죠. 쫙 얼핏 보는데 안 좋아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 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탁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항상 그 교류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어유 이게 이 사람이 김 원장이냐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지방에 있었는데 여기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14일간 입원을 하고 어, 그 심장에 대한 모든 검사 그래서 뭐 뛰면서 하는 검사 있잖아요. 그 운동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검사부터 그 검사를 하는데 점점점 속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뛰는데 이제 좀 땀 좀 나면서 뭔가 좀 뛸만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 옆에 있다가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해서 나 더 뛸 수 있는데 왜 내려오시냐고 하냐? 그랬더니 이미 기계는 한계치까지 갔대요.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본인하고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검사를 해서 마지막 날 하는 검사는 이 전기 생리학 검사라 해서 심장 검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약서를 쓰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앞에다 그 전기판을 대고 뒤에다 전기판을 대고 이제 누워요. 누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검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냐면 어, 그 심장에
그 밥동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100회부터 100회. 괜찮죠? 110. 괜찮죠? 120. 괜찮죠? 130. 뚜뚜뚜 계속 소리가 나죠. 140, 150, 160 계속 심장을 기계가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 거기까지 들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꽝 아니 그 폐가 터질 듯이 하더니 빛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옆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그러는데 제 심장이 멎은 거예요. 180 그 이상에서. 멎었고 멎은 다음에 15초 동안 심전도를 찍습니다. 이 검사는 심장의 그 이분의 심장의 강도를 보는 거예요. 몇 회까지 견디나. 15초 동안 심장을 찍고 스위치를 탁 누르면 여기에 해놨던 것이 전기가 확 가서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혹시 급사할 수 있으니까 기계를 하나 달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심장에 이동식 충격기를 하나 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몸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제 김 원장님은 절대 죽을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집에를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이제 뒷좌석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절대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몸 상태는 제가 병원에 갈 때하고 똑같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죽겠고 제가 15일 동안 입원해서 검사하고 치료를 마쳤지만 몸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심장도 이상하게 뛰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이제 저의 필살기를 발휘를 했죠. 진료 시간을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하고 점심시간도 2시간도 해보고 3시간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목요일 날 오후는 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좀 조절이 되더라고요. 근무 시간을 줄이니까. 그렇게 이제 쭉 지내오다가 제가 7년 전에 글리코를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엎어졌다가 만났습니다. 누웠다가 만났어요.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직장을 가기 위해서 버스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저거 타면은 이제 제 시간에 가기 때문에 막 뛰었죠. 그래서 버스를 탁 타서 탁 찍고 잡고 좌석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한번 탁 하니 샥이 때리는 거야. 심장이 때린 거야. 그래서 그 한번 때리는 순간 나 뛰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 발을 이렇게 딱 잡는데 두 번째 샥이 또 탁 때리는 거예요. 탁, 세 번째 또 왜 그 버스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타워 팰리스 앞에서 탔는데 많이 밀리고 아침이라 그러니까 출렁할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를 맞고 그래갖고 이제 주저앉았죠. 앉았는데 출렁하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충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버스에 이제 누웠죠. 버스에서 누우니까 이 손잡이가 보이더만요. 쭉 위로. 그래서 거기가 이제 숙명여고 앞이었는데 이제 학생들 내려서 이제 기차 타고 가고 119 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더니 어, 오후에 기계 세팅을 너무 낮게 해놨다. 그러니까 한 200회 뛸 때 이게 샥이 와야 되는데 너무 낮게 해놨다. 그래서 좀 올려주겠다.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또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절대 죽을 일은 없다. 김 원장은.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통증 온몸이 아프고 그 샥을 한 6번 맞았더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은 또 계속 해야 되고 입원을 했으면 좀 쉬었을 텐데 집에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환자분을 이렇게 진찰하는데 청진기를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조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클릭한 클린을 만났고 건강 도움을 받고 희망을 받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아주 극심한 얼굴 알러지로 클릭한 클린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희망을 받고요. 제가 4개월 전에 병원을 옮기면서 무리를 해서 갑자기 천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기가 선식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너무 숨이 차서 내려서 흡입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클릭한 클린을 만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강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학구적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경험적인 것이 좀 의사들은 좀 리얼합니다. 이게 의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되게 자기가 아플 때 모든 걸 먹어보고 해봅니다. 그래서 약도 먹어보고 어떤 주사도 맞아보고 병원에서 하는 진통제, 항생제도 물론 쓰지만 뭐, 음, 좋다는 건 다 맞아보고 먹어보고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글리칸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치료, 그 솔루션 중에 몇 번이다라는 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칸은 1등입니다. 탑 오브 탑. 딱 뭘 주사를 딱 맞아보면, 아, 이건 이거.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래서 글리칸이 탑 오브 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글리칸에 대한 영감을 얻으시는 분이 이렇게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강의에 그 의미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현재 이제 분당 미라클 병원 통증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글리칸 닥터로 글리칸을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조심스럽고 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글리칸 세포 클린입니다. 그래서 글리칸 영양소로 하는 우리 세포의 클린이죠. 글리칸 세포 클린을 하면 가볍고 힘이 나고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병이 낫기도 합니다. 우리 그 세포에는 10만 개의 글리칸 세포 털이 있습니다. 이 세포 털이 서로 대화를 하는, 통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글리칸 세포 털로 세포와 세포가 통신을 하죠. 자연계에는 200여 개의 단당류가 있지만 인체에는 8가지 당이 글리칸 털에서 발견된다. 이 내용은 그 의대생이 공부하는 생화학 교과서에 1996년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책에도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 안 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글리칸 털이 하는 일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통신을 하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 등 영양소를 인지하고 알아봐야 먹죠. 좋은 게 있는 걸 알아야 먹을 거 아닙니까? 글리칸 세포털로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을 구별하는 면역 작용을 합니다. 글리칸 세포털이. 그리고 생체 정보를 교환을 하죠.
글리칸 세포털의 개수는 건강한 세포가 10만 개입니다. 근데 10,0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병납니다. 아프고요. 저희가 만병이라고 그러죠. 10,000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죄송한데 오늘 제일 불편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내 몸에서. 한 가지. 예. 예. 이 말씀 맞습니다. 이것도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글리칸 세포털은 이미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혈액형입니다. 우리가 O형, A형, B형 이런 세포들이 있죠. 혈액형이. 그런데 그 혈액형마다 글리칸 세포털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무슨 형이십니까? A형. 우리 우리 사모님의 병원 용어는 사모님입니다. 네. 사모님의 글리칸 세포털의 모양은 이겁니다. 위에는 O형이고요. 이 A형의 글리칸 세포털의 모양입니다. 그럼 B형은 이 모양입니다. 글리칸 세포털. 세포털이 바뀌면 혈액형도 바뀝니다. 전자현미경이 나오면서 직접 이제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혈관 안에도 이렇게 10만 개의 글리칸 세포털로 둘러싸여 있고요. 만약에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포털이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글리칸 세포털이 10,000개가 되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장에도 이 장 표면에 글리칸 세포털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털이 빠지면 궤양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논문인데요. 대장암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상 대장은 이렇게 글리칸 세포털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용종을 보면은 세포털이 없습니다. 10,000개 이하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 밑에 있는 세포까지 변하는 이제 암이 되죠. 암도 이렇게 세포털이 없습니다. 세포털이 병들고 세포털이 줄어들죠. 10,000개로. 굉장히 그 유명한 사진인데요. 93년도에 처음으로 전자현미경이 나왔을 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건강한 세포는 백혈구 세포는 이렇게 10만 개의 글리칸 세포털이 있는데 암세포는 글리칸 세포털이 병들고 10,000개도 안 된다는 거죠. 글리칸 세포털은 빠집니다. 이제 저희가 머리도 빠지잖아요. 그러다 또 나기도 하잖아요. 빠지는데 어떤 상황에서 빠지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만병이 생기죠. 세포털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털이 빠져서. 그 다음에 심한 운동을 하면 세포털이 빠집니다.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세포털이 빠지고요. 술, 담배 많이 드시면 세포털이 빠집니다. 나이 드셔도 점점점 세포털이 줄어들죠. 그리고 단 거 많이 드셔도 세포털이 빠집니다. 추위에 노출되고 독한 약, 항암제가 제일 독하죠. 약 먹으면 세포털이 빠집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포털이 8시간 안에 빠지지만 8시간 안에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료가 있어야 되죠. 글리칸이 있어야 8시간 내에 주무시잖아요. 8시간 동안
빠진 세포털을 다시 다 복구를 하는 겁니다. 글리칸이 있으면 복구가 됩니다. 2003년도에 미국 MIT에서 앞으로 100년간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기술, 10대 신기술을 발표했는데요. 분자 영상, 그 다음에 양자 암호, 무선 센서망,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 메가트로닉스, 나노 태양 전지, 그리드 컴퓨팅, 나노 인쇄 리소그래피, 주입식 조직공학, 그리고 글리칸이 10대 신기술로 발표가 됐습니다. 20년 전에 기술이 나오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글리칸 세포털은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글리칸 털을 기초로 한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글리칸 털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리칸 털입니다. 글리칸 털은 커뮤니케이션. 바이러스는 세포로 들어오고 싶어 하죠. 세포로 들어와서 거기서 증식을 해서 확 몸 전체로 퍼지기 위해서 세포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이 글리칸 세포털로 내 세포의 세포털과 통신을 해서 아빠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이. 그럼 모르고 문 열어주면 이 코로나가 세포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통신은 글리칸 세포털로 하죠. 그래서 그 노벨상에서는 구식 그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독성을 주인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걸려버릴 수도 있죠. 그 병이. 근데 이 신식 방법은 글리칸 털을 기초로 한 mRNA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보시면 여기가 코로나의 글리칸 세포털입니다. 이 세포털을 만드는 복사 설계도, 원본 설계도를 우리가 그 DNA라고 하죠. 복사 설계도는 mRNA라고 합니다. 이 복사 설계도를 몸에다 주사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 복사 설계도를 가지고 코로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무기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로 백신을 만들어서 작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글리칸 털은 세포에도 있고 균에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세포와 이 암 세포들에도 다 글리칸 세포털이 있는데 암 세포는 글리칸 세포털이 약해지죠. 변형되고 부상자 글리칸 세포털이고 세포털도 10,000개밖에 안 됩니다. 암들은. 균에도 글리칸 세포털이 있어요. 헬리코박터는 위에 있는 균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장염을 일으키는 균들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도 글리칸 세포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고요. 이건 독감이고 이건 B형 간염. 그러니까 내 세포가 글리칸 털이 10만 개 있으면 이런 것들 못 들어오게 다 아버지야 문 열어. 아닌데요. 도둑인데요. 다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 세포털이 10,000개면 그래요 하고 그냥 문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역은 이 10만 개의 글리칸 세포털이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10만 개의 글리칸 세포털과 10,000개의 세포털. 마치 이 갑옷과 칼과 같고요. 그리고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숲과 같죠. 글리칸 세포클리는 글리칸 영양소로 하는
클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클릭한 털의 면역 시스템을 활용하여 몸 밖의 독소를 차단하고 몸 안에 쌓여 있는 독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 능력을 이제 극대화하죠. 클린의 세 단계는 첫 번째 열흘 동안은 해독 단계로 아침, 점심, 저녁을 글리칸 쉐이크를 먹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외부 독소를 차단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 먹지 않고 글리칸 쉐이크로만 먹습니다. 이때는 독소 차단 및 배출을 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솟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두 번째 열흘은 신체 계통을 최적화하는데 아침, 저녁 두 번의 글리칸 쉐이크 그리고 한 번은 가볍게 반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열흘은 활력과 균형의 상태로 하루 한 끼 글리칸 쉐이크하고 두 끼는 가볍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중 클린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유지 클린을 하루 한 끼씩 쭉 하시면 됩니다. 유지 클린을 보통 몸이 만성 피로 이런 분들은 4주, 넉 달 하고요. 그다음에 암 환자들은 2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세포가 적혈구 세포인데 적혈구 세포가 세세포로 바뀌죠. 우리 몸은 하루에 1,500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데 적혈구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세포인 혈액의 적혈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시간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부속품 새 걸로 갈 동안은 좀 기다려 줘야죠. 그래서 4개월 유지 클린 하시고 그다음에 암은 항상 퍼집니다. 우리가 MRI로 찾기 쉬운 암이 1cm입니다. 1cm. 1cm에 20억 개의 세포가 있고요. 그러면 MRI로 못 찾는 크기가 1mm입니다. 1mm는 혈관 같기도 하고 찌꺼기가 모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1mm의 암 세포 수는 2억 개입니다. 1억 내지 2억 개. 그러면은 그것들이 암을 발견하면 온몸에 다 퍼져 있다고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췌장은 1년 걸리고요. 뼈 세포는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유지 클린을 2년간은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병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병입니다. 제 병입니다. 제 병. 제가 그 콜레스테롤이 높았습니다. 클린하기 전에 10년간 높았고요.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식이요법도 해보고 나름대로 살도 뺀다고 아침도 굶어보고 채소 과일만도 먹어보고 했는데 항상 240 정도 됐어요. 그래서 클린을 하고 제가 한 달 후에 재봤습니다. 그래서 171로 이렇게 좋아져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이 또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집중 클린 끝나고 이제 유지 클린 하면서 4개월 후에 또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174로 잘 유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4년 전, 3년 전에 이곳에서 강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리칸, 메나테크, 이곳에서 느낀 건 진짜 환자분들의 그런 그 소식들, 희망적인 소식들을 이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병원, 큰 병원, 전문 병원보다도 이곳에서 그 환자분들의 그런 희망적인 소식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메나테크 하면서 클릭한 하면서 이렇게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을 말씀들을 해주시죠. 제가 직업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최근에 이제 들은 소문은 이 골프를 굉장히 잘 치시고, 골프를 대한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CEO시죠. 10년 전에
갑자기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쪽만.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MRI를 찍었는데 못 찾죠. 1mm는 못 찾습니다. 1cm는 찾죠. 더 크면은 잘 찾죠.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관절이 다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황실에서 대대로 침 놓는 집안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침도 맞고 침 맞으면 살짝 좋아졌다 다시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오셔서 아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글리칸을 소개받고 그리고 글리칸을 하시고 지금 10년 됐죠. 어, 어, 2주 전에 저희 병원 오셔서 1시간 동안 본인의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너무나 건강하시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80세신데 근데 어머니가 20살 많으시대요. 근데 어머니랑 부산에 있는 해변을 같이 걸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동생, 여동생, 그다음에 누나들이 그만 먹이라고. 어? 그러니까 너무나 정신도 또렷하시고 약도 하나도 안 드시고 그리고 자식들이 언제 전화한지도 다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문은 그 중학생입니다. 여학생이고, 근데 혈소판 감소증이 왔습니다. 중학교 어린 여학생인데,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혈소판 감소증이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줬습니다. 좀 많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이제 쭉 치료를 하다 보면 원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이 병 갔다가 저 병인 것 같다가 그러거든요. 다 이렇게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병도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루푸스 같다. 전문병원에 한번 가봐라. 대학병원에서 또 전문병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났더니 누가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많이 줬냐. 그것도 힘든 얘기죠. 그러면서 그 아기가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로 이렇게 퉁퉁 붓고 그런 차에 글리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글리칸 클린하고 석 달 열심히 하고 어머님이 또 간호사실에 열심히 하고 글리칸 먹고 그래서 엄청나게 명현 현상이 와서 진물도 나고 특히 피부 쪽은 더 그러겠죠. 고생했는데 아주 살도 쭉 빠지고 붓기도 착 빠지고 너무나 멋있는 그런 학생이 됐고요. 지금은 고등학교 잘 다니고 피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으면 집에 와서 엄마 몰래 퍼먹는답니다. 글리칸을 막 퍼먹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3년간 병원을 좀 먼 지역으로 가서 제가 글리칸 본부와 여기가 글리칸 본부입니다. 본부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제가 갑자기 천식이 와서 바로 우리 글리칸 본부의 이 사령관들을 딱 만났는데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만 글리칸 본부에서 멀어졌더니 나만 병들고 늙었구나. 다른 분들은 다 그대로신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제가 학회 활동도 이렇게 좀 해봤는데 어느 연배가 되면 그 선배님들이 없어지십니다. 다 없어지세요. 다 아프시기도 하고 그다음 열정도 식고 그러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본부에 와보니까 그대로시고 저만 늙고 병들어서 제가 이번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본부에서 멀어지지 않으리. 이렇게 바쁘신 시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글리칸과 함께 건강과 희망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